사이다 무비튼. 시어머니가 아직 1살도 채 되지 않은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리셨다. 시댁에 올 때 챙겨온 이유식이나 우유병이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있어서 처음에는 근처에 산책이라도 가신 줄 알았지만 좀처럼 돌아오질 않았다. 시어머니가 가실 만한 곳을 전부 뒤지고 다녔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고 경찰에도 연락을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는 핸드폰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셨기에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못 먹고 몇 시간 동안 바깥을 끌려다니고 있을 상태일 것이 분명한데 걱정이 안 될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다. 결국 저녁때가 다 되어서 근처 종합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딸이 일사병과 탈수 증상으로 긴급 입원을 시켰다는 연락이었다.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딸아이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이 아닌가.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딸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고 공포와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며칠 후 다행히도 딸아이는 눈을 떴지만 상태는 그리 호전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둘째치고 좀 더 빨리 찾아내어 구해주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사건 당일날 자기 친구와 식사 약속이 잡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손녀 자랑도 할 겸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것이었다고. 시어머니는 낡은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어린아이이니 옷을 잔뜩 껴입혀야 한다는 생각에 이 더운 날씨에 옷을 몇 겹이나 입혀서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게다가 아직도 젖병을 사용하는 딸아이에게 캔주스를 사줬다는데 캔을 열어준다고 1살 될까 말까 한 아기가 그걸 마실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당연히 마시는 법을 모르는 딸아이는 수분 보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처음에는 목이 마르니 울기 시작했다는 것 같은데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길래 울다 지쳐서 자려나 보다 싶어 그냥 방치해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으면서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라든가 딸아이가 불쌍하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닌 뭔가 끔찍한 사리 같은 게 내 안에서 느껴졌다. 아이가 조용해진 후 시어머니의 친구가 도착했고 손녀딸이라며 쓰다듬고 안아올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가게 점원에게 병원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그때 달려온 점원이 마침 운 좋게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던 덕분에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어서 구급차 불러요. 라고 행동에 나서준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고 한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 점원이 어떻게든 물을 마시게 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이미 딸아이는 물 한 모금을 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 뒤 병원 측에서도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애를 떠넘기고 어디 놀러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애 키운 지 오래돼서 이렇게 됐어 라는 거짓말을 하고는 애엄마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질 않는다고 병원 측에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걸 들은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엄마 되는 사람이 아이를 방치하는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며느리 되시는 분이 정말 애를 내팽개치고 외출하셨나요? 며느리 되시는 분 연락처 좀 줘보세요. 병원 측에서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자 황급히 말을 돌리려 들길래 말씀 안 해주시면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별달리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왔다. 남편과도 몇 번이나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남편은 연세가 있는데 네가 좀 이해해라 라며 시어머니를 감쌀 뿐이었다. 그뿐 아니라 되려 나를 보고 넌 내가 왜 그렇게 까탈스럽냐? 라며 날 비판하기까지. 이번 일도 분명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게 뻔했다. 그 증거로 딸아이가 병원에 실려왔다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딸아이가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 혼이 나서 풀이 죽어있는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따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했더니 엄마도 지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냐? 너는 내가 왜 생각이라는 게 없냐? 라며 욕만 먹었다. 충격을 받아? 말도 없이 애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몇 시간이나 아무것도 안 먹이고 끌고 나가서 반 죽게 만들어 놓고 충격을 받아? 생각이 없어. 넌 대체 누구 편이냐? 너야말로 생각이 없구나.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차마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지 못했다. 남편에게는 아마도 딸아이보다 자기 엄마가 더 소중한 게 분명하다. 그 후에 나는 딸아이의 주치의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주 잠깐이지만 딸과의 면회가 허락되었기에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어머니랑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남편에게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같은 소리가 날아오거나 시댁에 얼굴 내미는 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같은 소리만 해댔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상 시댁에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겠다는 나의 결심은 굳어져 갔다. 병원을 나서서 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꽤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았기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혼자 두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오늘은 내가 곁에서 좀 진정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고 갈게 라고 하더라. 병원을 나서기 전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 해주겠다며 문자도 남겨두었는데 딸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 엄마만 챙기겠다는 남편의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캐리어에 나와 딸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집을 나갈 결심을 하고 호텔을 잡았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당당히 병원에 문병을 왔다. 그럴 줄 알고 병원 측에서는 시어머니와 딸을 만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미리 해둔 덕에 할 수 없이 시어머니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또 한 번 화를 내며 아니 우리 엄마는 우리 딸 할머니잖아. 무슨 권리로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건데? 라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대길래 할머니? 우리 딸을 죽일 뻔한 범인이시겠지? 라고 받아쳤다. 어차피 병원 규정상 집중치료실은 직계가족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어차피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는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게 제법 불만이었는지 병원에 와서 서성이는 날들이 잦아졌다. 그러다 중간에 남편이 멋대로 시어머니를 병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었다는데 간호사들에게 적발되어 면회는 불발로 끝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칠게 항의했었다고 한다. 그 뒤로 딸의 증세는 호전되었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유롭게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남편은 이미 일반 병동으로 옮기면 매일 면회 가셔도 된다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듯한데 딸을 사경을 헤매이게 만든 인간과 딸을 면회시키는 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기에 나는 큰맘 먹고 친정에 연락을 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이미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데다가 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상태라 10년 정도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굳혔고 딸아이를 언제까지 호텔에서 지내게 할 수도 없었던 터라 뭐가 어찌됐던 간에 두 번 다시 시어머니와 딸을 만나게 하는 것만은 절대로 막고 싶었다. 그래서 10년 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전부 설명했다. 이야기하는 동안에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딸을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 남편과 이혼을 결심은 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 등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복받쳐 올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화기를 붙잡고 펑펑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딱 한마디 알았다 라고 하셨다. 지금 당장 나와 딸아이가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일반 병동으로 옮기는 타이밍에 병원으로 옮기던가 무슨 수를 낼 수 있도록 병원 측과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와 대화한 내용을 그대로 병원 측에 전달했다. 병원 측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남편이 일터에 있는 사이에 딸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그 즈음에는 딸도 아장아장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기에 병원으로 옮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렇게 10년 만에 아버지와 얼굴을 보게 되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버지는 예전 모습 그대로셨다. 아버지의 재혼 상대는 차분하고 상냥한 분이셨고 아버지께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신다는 변호사를 한번 소개해 주셨다. 비용은 전부 아버지가 부담해 주신다는 말과 함께.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으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날아들었고 멋대로 병원을 옮긴 것에 대해 어지간히 화가 나 있는 듯했다. 엄마가 우리 애 보고 싶으시다잖아. 애 어디로 빼돌린 거야? 이 상황이 되어서도 자기 엄마 생각밖에 안 하는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
나는 당신과 이혼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란 이야기를 전했다. 물론 그런 내 이야기는 깡그리 무시하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집에 안 들어와? 라며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댔지만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셔야겠다고 하셨지만 아빠와 함께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내 쪽에서 사양했다. 이전부터 시댁에만 가면 시어머니가 애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며 어른들이나 먹는 반찬거리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거나 자기가 입으로 씹은 걸 먹이는 등의 행위를 했었기에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건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시어머니가 경우가 없고 멍청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좀 더 확실히 대처하지 못하고 딸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내 잘못도 분명히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었다. 매번 나 대신 멍청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해 주셨고 시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행위 덕분에 이혼은 별 문제 없으실 테니 안심하라며 내 불안을 덜어주시기도 했다. 솔직히 아버지에게 10년 만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너무 오랜만이라 거절당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밖에는 들지 않는다.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도 아이가 있으시지만 생각도 안 했던 손녀가 생기시면서 요즘 두 분은 손녀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